예를 들어서 난자가 한두 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극난저인 경우에는 저는 바로 이어서 자고 해요. 아무래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그렇게 저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서울IVF 담임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실험관 시술 중에서 난자 채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차근차근 외래에서 말씀 못 드렸던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 주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언제 난자를 채취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술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궁금하지만 당신들의 일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난자 채취 날짜는 언제쯤을 예정하는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많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주사제 용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통상 난소 자극을 시작한 후 평균적으로 10일 정도 지나면 난자 채취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난소를 자극했다 라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조금 더 늦어지면 다다음 주 월요일날쯤 난자 채취가 예정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수요일날 이후에 난소 자극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2주 뒤, 다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난자 채취가 예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 주말에는 난자 채취를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언제 터질지 불안하기도 하고 난자 채취를 하지 않으면 미성숙 난자가 나올까 걱정이 돼서 일요일 날에도 난자 채취를 하는데 요즘 들어선 난자 채취를 하루 정도 늦춘다 하더라도 난자 성숙도나 배아 발달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서 일요일날은 대부분 난자 채취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자 채취를 하고 나서 복수가 차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고 복수가 차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젊은 여성분들이 실험관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난소가 과자극되면서 난소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인해 복수가 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난소 자극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설사 복수가 찰 것 같다 해도 경구약제나 복수를 예방하는 주사제제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심한 복수로 고생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난자 채취하는 과정에서 복부가 불편해지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약간 배가 뒤틀리는 느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채취하고 나서 2-3일 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난자 채취를 했으면 수요일, 목요일쯤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간혹 복수가 드물게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 경우는 통상 난자 채취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나타나요. 이때는 주로 누워있는 것보단 살짝 앉아있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복수라는 게 아래로 내려가야지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저녁에 되면 주무시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의 반증이에요. 눕게 되면 복수가 횡격막을 자극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때는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팁이지만 베개를 살짝 올려주거나 조절이 가능한 침대라면 위를 살짝 올려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참지 마시고 내용하셔서 복수 빼면 돼요. 제가 자주 외래에서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맨눈으로 글자를 잘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경을 써야지만이 글자가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경을 쓴다는 게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이 아니고 약간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복수 찬다는 것도 그리고 복수를 뺀다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약간 번거로운 일이니까 너무 힘드시면 참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진료받고 복수 빼면 대부분 많이 좋아지고 제가 경험하는 걸로 봤을 때 2번 복수를 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드시다 싶으면 외래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자를 채취하고 모두 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음 생리가 언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들어선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자를 채취하고 난 다음에 배아를 얼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난자 채취하고 다음 생리가 예정처럼 2주 뒤에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더 생리가 좀 빨리 나와요.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이유가 생리가 시작되어야지 이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난자 채취했을 때 다음 생리가 언제 나오는지 예측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배아 이식 날짜도 언제쯤일지 예측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조바심이 나기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난자 채취하고 나서 10일 정도 지나면 생리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난자 채취를 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생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복수가 찬 경우, 이게 난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생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주 드물게 생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또는 예상보다 느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개인차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하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난자 채취 후에 10일 이내에 생리가 나오면 그 생리 주기에는 해동배아 이식을 하지 않고 한 달 더 쉬고 이식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조바심이 나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식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식을 하고 싶어서 실험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돼서 출산을 하는 게 목표이니까 약간의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몸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난자를 채취하고 나서 이상적인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다시 난자 채취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또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실험관은 언제 시작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부분도 역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자가 한두 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극난저인 경우에는 저는 바로 이어서 난자 채취를 하자고 해요. 아무래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그렇게 저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편이에요. 하지만 연속해서 2번까지는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지만 3번 연속 난자 채취를 하자고 하진 않아요. 중간에 한 달 정도는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하죠. 예전에는 난자 채취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음 시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난소 기능이 낮은 분들이 많고 또 이식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3개월은 쉬진 않고 난자 채취 후 1개월 정도 쉬고 바로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상 반응으로 난자가 한 10개 내로 채취가 됐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은 쉬고 2번째, 그러니까 3번째 생리할 때 난자 채취를 위한 난소 자극을 진행하자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뭐냐면 배아 대상으로 착상면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모든 배아가 비정상으로 나오거나 정상 배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저는 바로 난자 채취를 하자고 하진 않고 좀 더 엄격하게 2개월 정도를 쉬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난자의 질 때문에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난자 풀이 생성되는데 2달 정도, 65일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난자 채취를 하자고 해야지 PGTA 검사 배아에서 그래도 통과할 수 있는 건강한 배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PGTA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난자를 단순히 많이 채취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서 건강한 배아를 만들고 그리고 PGTA 통과 배아까지 도달하게 돼서 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이식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PGTA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난자 채취를 하게 된다. 이럴 때는 저는 엄격하게 2개월 정도는 쉬고 조급해하지 않고 몸이 충분히 쉴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다음 실험관 시술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자 채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인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산모의 건강한 아이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